자, 교재는 302페이지 피해자 승낙입니다. 자, 1번 작년도 경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 자, 1번 가죠. 자, 피구금자 간음죄는 승낙에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죠. 자, 해설 갑니다. 자, 2번 체크하시고, 자, 승낙이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죄들입니다. 아동혹사죄, 미성년자 의제입니다. 13세 미만자입니다. 자, 피구금자 간음죄, 미성년자 약취인죄, 인신매매죄는 동의가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죄들 꼭 좀 알아두시고. 자, 올라갑니다. 자, 동거 중인 A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절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 자, 피해자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이므로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계에 반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회상계에 반하지 아니했을 때 피해자 승낙으로서 조각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은 많이 봤죠. 오진하였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부정확,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그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국가아주 구급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국가아주 구급은 검찰직 외의 다른 국가아주 구급이 있어요. 뭐 마약 수사직이라든지 뭐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공모했다, 가장했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죠. 자, 이런 것은 승낙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승낙이 방금 앞에서 보았던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계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자,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허용하는 양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절도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처음부터 조각됩니다. 절도죄가 된다 틀렸고, 자, 문서 위조죄 승낙 같은 경우 양해로 보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4번은 방금 봤어요. 자, 설명받았어야 할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맞아요. 자, 3번입니다. 검찰 7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자,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입니다. 그래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을 하죠. 않는다 틀렸고. 자, 2번 자꾸 나오네요. 이건 다른 거네요. 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의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갔는데 이 부분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 후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건 훗날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고의가 있다 없다, 양해가 있다 없다는 범죄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훗날에 이러쿵저러쿵 이것은 하등 앞에 부분과는 범죄 성립과는 좀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승낙을 받아 영상물을 촬영했다 하더라도 반포할 때 그 의사에 반해서 반포를 했다면 본죄가 됩니다. 다 예전에는 안 되었었는데 다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다 처벌합니다. 자, 4번 가보죠. 자, 305조 제2항이 신설됐죠. 2020년도 5월 달에 이제 신설됐는데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입니다. 그리고 19세 이상자만 돼요. 19세 미만인 자는 이 법조문으로 처벌 못합니다. 19세 이상자만 됩니다. 자, 그때는 동의 의무를 불문하고 처벌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자, 문제 4번. 자,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자, 기억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입니다. 자, 그 승낙은 사회상계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죠. 옳은 지문이고. 자, 문서죄입니다. 사망했어도 그
살아있다는 부분이, 생존하는 부분이 문서죄의 중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 또 그 점을 전제로 해서, 그 점을 전제로 한다는 말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에는 함부로 그 문서를 쓰게 되면 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문서에 관하여 사망자의 승낙이 추정된다. 막연한 추정인 거죠. 막연한 추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각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하고 있던 것이 문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망했다는 거죠. 사망했으면 함부로 그 명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은 상당한 이유라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습니까?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명문 규정이 있지만 피해자 승낙은 명문 규정이 없어요. 해석상 인정하는 거죠. 자, 불충분한 성명을 근거로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조각되지를 않는 거죠.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회사 임원이 임무위배 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양해를 얻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됩니다. 조각사유가 안 됩니다. 자, 2번.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예측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질 않아요. X. 자, 다음. 그 승낙이 사회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 4번 지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판례는 다 1번, 2번, 3번은 다 판례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도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피해자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존재한다라고 오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위전착입니까? 아닙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위전착이죠. 그래서 오상 피해자 승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풀었죠.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을 때 허용한다는 그 묵시적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탈락됩니다. 양해로 보는 거죠. 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됩니다.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맞죠? 공모하였다. 그래서 가장하여 본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 승낙 자체가 뭐다? 이 승낙 자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승낙은 조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자, 권리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했어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망했다면 그냥 쭉 나는 거죠. 쉬운 얘기로 쭉 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그 포괄적인 대립관계는 종료되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아버지 명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 명의를 썼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집단에는 그래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예측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이것이 통용되는 거지, 허용되는 거지.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함부로 아버지 명의를 쓰면 안 된다. 아버지는 사자이기 때문에 승낙이 추정된다 하면 틀립니다. X.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것을 이유로 인해서 그런 유인관계는 종료된다.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 명의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옳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1번. 1번인데 뭐 1번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2, 3, 4부터 먼저 볼게요. 자, 피해자 승낙은 법익 침해 이전에 존재해야 됩니다. 사후 승낙은 조각되지 않아요. 사후 승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위 전이나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12세 소녀는 13세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조각되지를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로 처벌됩니다. 자, 24번은 조문인데 이 조문 24조 조문은 중요한 조문이에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면제한다. 면제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볼 것은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없는 경우에 한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해석 가볼까요? 그쵸?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문은 참 많이 나와요.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 다 틀렸죠. 다 틀렸기 때문에 이제 반사적으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보겠습니다.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권을 부여해준다는 의미인데 이는 형법 이론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 고려, 형법의 보충성 실현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거니 하시면 됩니다.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자, 8번입니다. 자,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살인, 상해, 강간의 경우에는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살인죄는 있죠. 살인죄는 있어요. 강간죄도 있죠. 있어요. 그런데 상해죄는 그런 거 없어요. 자, 해설 갑니다. 자, 살인죄는 이 촉탁승낙살인죄라는 게 있죠. 그래서 피해자 승낙이 있더라도 촉탁살인죄나 승낙살인죄 처벌합니다. 그리고 강간죄 같은 경우에 이 의제강간죄 있죠.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자인데 이것은 CR이 안 먹혀요. 승낙이 있더라도 무조건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나 강간죄는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상해죄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 2번. 승낙의 주체는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의 승낙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승낙권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자여야 한다. 승낙권자와 행위능력자는 동일 개념이 아닙니다. X. 그러니까 의사능력이 있으면 족합니다.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고요. 승낙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 철회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못하죠. 정당화됩니다. 철회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당화됩니다.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4번 질문 보죠.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객정이 되고 승낙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주관적 정당 요소를 결여한 경우다.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자, 있는 경우로 오인한 자, 없는 경우로 오인한 자. 어려워요?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승낙이 없는데 실제로는 근데 뒷단에는 승낙이 있다라고 오인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대한 착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전착이 돼요. 위전착. 위전착. 그래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 대한 착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저 책임론에서 배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가 됩니다. 그리고 승낙이 있는데 승낙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것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경우로서 우연방위가 돼요. 그러니까 우연 피해자 승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3번. 자, 기억입니다.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양해가 되죠. 그래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이것이 후에 허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니은 유명한 판례죠.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도청장치를 설치하고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됩니까? 판례가 변경됐죠. 주거침입죄 되지를 않습니다. 디귿번 사자명이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그 날짜를 생존 중의 날짜로 소급 작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발행 명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리을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옥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동그라미.
자, 13세 미만자는 간음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조각되지 않고 처벌됩니다. 동그라미. 자,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 때에는 위법하다는 이른바 피해자 승낙에 대한 사회상규적, 윤리적 한계에 대한 제약은 판례에 의할 때 상해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해죄 말고도 폭행치사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만자가 틀렸죠.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 첫 번째가 상해죄 판례고요. 두 번째가 이제 폭행치사죄 판례죠. 그래서 아무리 피해자가 동의했다 할지라도 여기 승낙 나오죠. 자, 동의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사회상규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각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4번입니다. 1번. 피해자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행위는 위전착입니까? 위전착이 아니죠. 위전착이 아니라 우연 승낙이 됩니다. 즉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사실이 아니고 주관적 정당 요소가 결여된 경우죠. 결여된 경우이기 때문에 우연 피해자 승낙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2번 쭉 읽어보시고 24조 같은 경우에 사람이 승낙이어야 할 뿐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어야 할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서 앞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이런 승낙이 있죠. 이런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폭행협박으로 때려서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의사가 진단상의 과오로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자,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이상 그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리 1번. 자, 묵시적 승낙도 피해자 승낙에 따라서 조각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1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1번 위조. 문서적 위조입니다. 승낙이 있었다면 양해를 보죠.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죠? 2번 절도죄 판례죠. 꺼내가는 것을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양해로 봅니다. 그래서 허용하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구속요건 해당성이 탈락됩니다. 음식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는다. 범죄 목적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평온공원하게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죄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4번 의사에 반해서 자기 점유로 옮긴 경우에 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부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 손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적이잖아요. 항상 고의나 영득의사는 항상 행위시를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세한 것은 강론책 가면 나와 있습니다.